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7월 24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적을 만났죠. 트럼프 대통령.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마감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타결이 됐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압박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상협상단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쪽에서 미팅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다른 얘기도 지금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통상협상인 것 같아요. 일본이 어제 관세협상 마쳤다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쓰면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엄청 많고요.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덜 내주면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또 일단 협상을 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 사이에 또 일본에서도 이제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래요?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뭐 이거 잘 된 거 맞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제 우리 윤형중 이사님이 분석해 주셨는데 일본 측 언론에서는 나 협상 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오늘 업데이트 된 거예요? 오늘 좀 살펴보시죠. 일단 그 재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 무려 5,500억 달러를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우리 돈으로 760조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돈이. 이 손정희 마사요시 손 회장이 먼저 제안을 하고 스콧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오늘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이것은 어떤 국가도 확보한 이 단일 외국인 투자로 최대 규모 계약이다.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제조업을 늘리고 뭐 등등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러트닉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상무장관이죠. 상무장관이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라고 하면 일본이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다. 우리는 그 자금을 또 이제 일부 지원을 하고 이 여기서 나오는 이익의 90%는 미국에 가져간다. 일본은 10%밖에 못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는 투자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이 투자로 일본이 얻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거의 이 내용만 보면 그냥 돈을 갖다 바치고 상대적으로 관세를 10% 깎았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다가 이걸 일본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 이익이 다 미국으로 가져간다라고 지금 트럼프와 이 러트닉 장관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오늘 아사히 신문 보면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은 비교적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얘기 많은데 오늘 방금 전 아사히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돈이 미국 경제 재건에 쓰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과연 그 제대로 이게 이 투자가 진행될 것인지 여러 우려도 있고 일본 또 국채가 또 오늘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이시바 시게루 퇴진설도 나오고 일본 경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가격이 최저치인 거죠. 14년 만에 최저치면 이게 지금 뭐 예추가 솟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신뢰도를 좀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쌀 시장도 일부 개방하기로 했고요. 쌀 시장도 되게 민감한 게 일단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의무 수입 물량을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쿼터제. 그래 건드리지 않을 거고 이게 주식용 쌀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도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이미 이제 그 주식용 쌀이 아닌 다른 쌀들 이미 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이 쌀을 건드리지 않고 쌀과 소고기를 건드리지 않고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 이제 비식용 식량을 수입하겠다라고 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안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옥수수 맞습니다. 수입해가지고 그걸 에탄올 만들어서 항공유에 섞어서 쓰고 뭐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그걸로 만족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판이 깨진 것도 한국 정부는 지금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살짝 딜을 해볼까 했었는데 1,000억 달러 투자하는 걸로. 근데 일본이 지금 4,000억 달러 얘기하다가 5,500억 달러 늘어난 거잖아요. 혹시 그 그림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거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게 트럼프가 올린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정환 대표님 흑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협상 사진을 굳이 흑백으로 찍어서 아마 이게 역사적 순간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그랬는지 노션 파일에 있습니다. 굳이 흑백으로 전환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트루스 소셜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확대해서 보면 이 중간 확대해서 보면
400달러라고 적혀 있는 410억 유로죠. 4천억 유로인데 보시면 저 사진 봤어요. 네. 그러니까 4천억 유로인데 어. 이걸 찍찍 긋고 5천억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책상 위에 이렇게 문서 패드 네네. 같은 거 있고 네네네. 문서 있고 네. 네. 패드 맞습니다. 있고 문서 있고 네. 그런 장면이죠. 네, 그 거기에 장면에서 이걸 숫자가 일부러 보여주려 한 것 4,000억 같지 달러가 않은데 있고. 이 협상 장면을 보여줬는데 어. 확대해서 보니 4천억이라고 적혀 있고 그걸 볼펜으로 찍찍 그은 다음에 5천억을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5,500억까지 늘어난 거죠. 아. 그만큼 이 협상 자체가 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미국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5,500억을 받아냈는데 한국이 지금 거의 1,000억을 들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판이 깨진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네, 트럼프가 무지막지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을 갖고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막 찍찍 긋고 그거를 5,000억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상황이다. 이미 협상 전에 이 일본은 4천억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네네. 특히 또 마사요시 손 회장이 우리 4천억 가지고 딜을 해봅시다라고 이미 그 사전 조율이 끝난 상태였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나오는 추측이 맞다면 한국 정부는 1,000억을 가지고 딜을 해볼까 하다가 완전 판이 깨진 게 아니냐. 물론 아. 표면적으로는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일단 깨졌다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해 네네. 주시죠. 그 판이 깨질 것 같다는 게 뭐죠? 그게 취소됐다는 게.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까지 가서 입국 수속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입국 게이트를 들어가지 않았죠. 하는 도중에 갑자기 판이 깨졌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와서 공항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표정도 되게 어두워 보이고 기자들이 같이 막 그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딜이 깨졌다. 근데 일단 가서라도 뭐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미국에 가지도 않았다는 건 완전히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일본 협상이 끝났고 오늘 이제 2+2 협상을 진행할 상황이었는데 아예 판이 깨져서 아예 협상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 협상팀은 일단 좀 시간을 끌어보려고 심각하네. 했다.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번 협상이 끝났고 8월 1일이 되면 무조건 이게 이제 그 유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안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네. 일단 협상 위기에 처했어요. 네네. 아까 일본이 준 것들 좀 설명하시다가 중간에 네네.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번 또 화면이 나왔으니까 그 네네. 그림 한번 아까 못 봤던 거 한번 보실까요? 네네네. 예. 지금 그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 이 트럼프가 올린 어제 협상 딜하기 전 사진이었고 네. 굳이 이걸 흑백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고 이렇게 여러 명 거느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뭔가 통보하듯이 사실 이게 네네네. 굉장히 굴욕적이다라는 그런 반응도 많고 그랬는데 네. 이걸 또 확대를 해보니 그러니까 자기는 큰 책상에 앉아가지고 네네. 가운데 딱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일본 또 들고 사람들 협상 대표단이다. 무릎을 모으고 이렇게 손 모으고 공손하게 조아리는. 네. 그런 모습을 왕같이 일부러 하네, 세게 비춰주고 진짜.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확대해 보니 이 놀랍게도 지금 400억이라고 400억 4천억이죠. 네, 400 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네. 이게 프린트돼 있는데 네. 굳이 그걸 찍찍 긋고 500억이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 돼 있고 보여주는 이걸 이제 실제로는 5,500억까지 늘어난 상황이죠. 그만큼 이게 협상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진행됐다는 거고 한국도 사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빈님, 항아님 감사합니다. 정말 네. 화나시죠. 네, 네. 영희님도 반갑고요. 네, 그리고 몇 감사합니다. 가지 또 이야기를 하면 알래스카 LNG 이것도 하느냐 마느냐 뭐 논란이 있었죠. 네. 이게 수익성도 없는데 트럼프가 강요해서 억지로 이게 참여하라는 일본이 상황인데 참여한 거죠. 네. 한국은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일본은 이것도 참여하겠다고 참여를 했고 해버렸고. 네. 또 이제 가장 참여한 게 이 보편가스연합 25에서 15로 낮췄죠. 네, 낮췄는데 한국도 그래서 이제 15가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15보다 높게 만약 20이거나 18만 돼도 일본보다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거고 정권 초반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또 재미있는 건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췄다는 거죠. 일본하고. 네, 일본은 특히 이제 자동차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미있는 건 일본 자동차가 워낙 또 그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도요다니 뭐 아주. 네 12.5 플러스 기존에 2.5까지 하면 15%인데 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15% 관세면 해볼 만하다. 네,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 차하고 경쟁할 때 그렇다는 거겠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미국 자동차를 포드와 GM이 공장이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아, 그 회사들은 또
이걸 수입할 때 25%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자폭이네요. 네, 이거는. 자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25% 네네 맞습니다. 관세, 네네. 자동차 관세가 네네. 25%인데 일본만 12.5% 네. 그리고 사실 깎아준 거예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자동차 관세. 자기들 자동차 아니니까. 자기들 자동차 안 만드니까. 네, 미국 어차피- 자동차가 자기는 공장에서 가는데 그게 25에 가든 그래서 그 딜이 안 됐던 건데. 미국 회사들이 네. 가서 만들고 있는 거. 그럼 이거 뭐지?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전미 자동차 협회가 사실 굉장히 큰 로비스트 단체고, 미국에서.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이 그룹일 텐데 거기서 지금 이게 맞게 한 거냐. 근데 트럼프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지금 미국 자동차를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정말 또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분석 나온 거 보면 미국 자동차 애초에 일본에 수출이 잘 안 될 뿐더러 뭐 이제 뭐 픽업 같은 것도 수출할 수 네. 있겠죠. 그런데 일본에 수출하려면 결정적으로 핸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진짜 일본은 시작 물론 일본은 네네. 토요타가 미국용으로 차를 많이 네,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파니까 수출이 가능한데 미국은 안 해본 안 거를- 해본 데다가 이게 시장이 크면 따로 라인을 만들겠지만 일본의 있지도 않은 시장을 위해서 아 뭐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수출해 보자라는 식으로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이게 맞게 한 협상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약간 혼란스럽긴 하지만 자동차 분야에선 일본이 좀 그렇습니다. 득- 지금 득을 이대로 본것 진행된다면 같아요. 일본 자동차들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또 한국 자동차는 잠깐만요. 지금, 네. 요거 세율 정리를 좀 다시 해줘. 네네. 그러니까 4월에 발표한 보편 관세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10%씩 모든 국가에 하겠다는 거였고 네네. 지금 상호 관세라고 해서 국가별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 일본이 네네. 15%로 깎아 25% 25에서 매기려고 15로 깎았죠. 깎았다는 우리도 25%로 한국도 내라고 지금 요구받고 협상이 있는 안 거. 되면 8월 1일부터 25%가 됩니다. 그게 상호 관세인데 두 네. 개의 관계는 예. 보편 관세 10% 없어지고 상호 관세 25%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아 그런 네. 관계고. 네. 품목별 품목 관세는 관세는 이제 자동차 철강이 있는데 자동차는 25에서 지금 이제 일본도 둘 다 15까지 낮아진 상태죠. 보편 관세, 품목 관세 다 15로 그러면 낮아진 그건 상태고 합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예. 따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15만 가는 거죠. 15만 갈 네.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의 경우에는 네. 다른 모든 제품들은 15% 네. 관세가 되고 네. 자동차는 12.5%가 된다. 또 네. 다른 품목별로 정한 건 관세가 네, 따로따로 다 있다. 12.5인데 거기 기존에 2.5가 있으니까 하면 이제 15. 그러니까 일본은 15, 15로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5에서 더해서 15, 네, 네. 15로 똑같이. 한국은 지금 상황은 25, 25인 거죠. 지금 25, 25인데 근데 거기서 얼마나 이게 깎냐? 협상이 안 되면 8월 1일부터 25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만치 않은데.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한국은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일단 계속 튕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네. 한국이 더 파격적인 걸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는 그리고 절대 물러설 상황이 이번에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트럼프가 4년이 지나더라도 이게 미국이 한동안 이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미국의 관세 충격에 저항이 되고 물가도 잘 잡히고 이게 산업이 완전히 재편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다음 대통령도 이걸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본의 경우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방위비 지출 늘리고 뭐 항공기 방위비도 구매하고 늘렸습니다. 무기 구매하고 이런 것들도 네, 있잖아요. 보잉 비행기를 100대를 사겠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종합 패키지 선물 세트 같은 걸 미국에 아낌없이 그렇죠. 주고 심지어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5,500달러를 투자하겠다. 라는 것도 한국 정부 한국 예산의 뭐 80% 이상인가요? 그 정도를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 이익에 또 이해가 안 돼요. 투자했으면은 투자한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지. 아마 이제 그 투자라는 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 미국 진출할 때 투자고 거기 나온 이제 이익에 이익을 나눈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게 인프라나 공장 투자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산이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의미일 텐데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또 사실은 전례가 없는 투자긴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뭐 무려 750조인데 750조를 투자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난 이익을 우리가 가져가겠어라고 한 상황이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걸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그 700조를 투자할 때가 있기는 있나? 그러니까 이걸 놀랍게도 투자할 대상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거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협상이 잘 된 건지 한번 뜯어봐야 될 텐데 아무튼 공식 백악관 발표가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 돈을 항생제 만드는 데 쓸 거야라고 하면 일본 기업들이 거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일본 기업과 손정희 소프트뱅크와 일본 정부가 같이 조인트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돈도 되고 대출도 하고 보증까지 합쳐서 5,500억 달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또 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보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나중에 디테일로 가면은 일본 기업들한테 유리한 뭔가가 또 있는 건지 그거를 잘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외교라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그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는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인데다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엉성한 그다음에 뭐 볼펜을 찍찍 긋고 새로 숫자를 고칠 정도의 그런 협상이라서 실제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4월 2일에 했을 때 일본은 또 24였어요. 보편 관세가. 근데 24%인데 은근슬쩍 25가 됐다가 또 이번에 15로 깎아준 거잖아요. 1%를 그냥 막 아마 올리더라고요. 1%가 사실 뭔지도 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또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또 취재를 했어요. 토요타와 혼다에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토요타 혼다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요? 닛산은 인커리지드 고무적이다. 아니 그럼 도요타 혼다도 네. 그거 언급 안 했다는 그렇죠. 거는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기업은 불리하다 그러고 막 하면서 맞습니다.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 아무튼 자동차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15% 그리고 이게 자기들만 물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물리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 GM이나 포드도 더 불이익을 다 받게 될 뽑혔고 건데 GM 포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에 미국에 차를 팔 수 있어. 심지어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올릴 수 있다. 관세 핑계로 가격 올리고 상대적으로 이 오히려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GM과 미국 자동차들은 벌써 1분기, 2분기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일본이 이번에 잘한 협상은 일본의 가장 큰 경쟁력, 가장 큰 수출 기업인 자동차에는 큰 도움이 된다. 근데 이 투자 펀드라든가 나머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미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채권 가격도 폭락하고 있는 상황. 일본도 굉장히 이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국가 부채가 지금 네. 엄청난 규모인데 지금 이렇게 700조 원이 넘는 돈을 외국에다 투자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뭐 지금 협상 판이 깨질 판이다 이런 말씀도 네네.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좀 많이 해라 이런 요구를 어쨌든 받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걸 투자할 수 있는 보관은 있나요, 우리한테? 그렇죠. 우리도 사실 이제 아마 지금 나온 이야기는 1,000억 달러 정도 조심스럽게 내놔볼까라고 했는데 지금 4,000억 달러 네네네. 그 이상을 요구하고 4천억 있는 달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 돈으로 550조 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760조 원이 그렇죠. 1년 정부 예산. 예, 정부 예산의 거의 80% 넘는 돈을 그냥 미국에 갖다 달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한국 정부도 지금 돈이 없어서 어디서 돈을 깎느냐. 오늘 나온 이야기는 국세청에서 이 체납 세액을 좀 늘려가지고 세수에 충당한다라고 하고 한국도 지금 법인세를 높이느냐 마느냐 쥐어짜는 상황인데 미국에 갖다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구광모 회장과 전인성 회장을 만났어요. 재벌 회장들 LG 회장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서 이제 이 투자 관련 논의를 했을 거다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 만났고 KIC라고 있죠. 대한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그 펀드를 좀 해서 미국에 좀 해볼까. 근데 그걸 다 해도 1,000억도 만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차피 정부 재정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네네. 보기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 가서 투자 많이 했잖아요. 현대차 네. 투자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뭔가 네. 보여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실질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데 네네. 협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다 이제, 동원해야 됩니다. 투자 규모를 두고 미국이 아마 강한 불만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강민철 장관이 오늘이라도 무조건 미국에 가서 어떤 딜을 배수진을 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인철 장관. 이렇게 구인철 장관 만나지 못하면 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 만나자 빨리 딜을 하자라고 할 상황도 아니고 데드라인이 올수록 더 후달리는 쪽은 사실 한국 정부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제 쌀과 소고기는 레드라인이다. 네. 레드라인이 넘을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는 건데 사실 제가 어제 또 민주당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쌀과 소고기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좀 정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양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쌀과 이제 소고기는 일본처럼
이제 제약을 둬서 이제 주식용 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재료용 쌀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바이오에탄올 같은 걸로 상대적으로 뭐 다른 걸 돌려서 뭐 식량을 수입하는 것, 그다음에 소고기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되 검역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둬서 딜을 쳐보려고 하나 이렇게 트럼프처럼 이 화끈한 거 좋아하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이 달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리고 어차피 쌀과 소고기는 또 메인 협상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더 4천억이냐 5천억이냐 거기 관심이 좀 있겠죠. 그래서 쌀과 소고기는 사실은 네. 어느 정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 전과 달리 네. 이명박 대통령 때와 달리 지금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사회적 그 뭘까요 내성이 좀 생긴 상태인데다가 그렇죠. 아니 뭐 쌀 우리가 밥쌀을 그 미국 쌀을 먹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네네. 사람들이 쌀라면 좀 먹고 쌀국수 좀 더 먹으면은 네. 괜찮고 그리고 소고기도 뭐 말씀하신 대로 검역 강화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도 두고 쌀을 20만 톤 해외에 돼요. 수입하고 있는데 그게 시중에 풀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분들이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네. 네. 매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뭔가 그 신의 한 수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일본은 잘못해서 지금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두고두고 만시지탄인 게 네. 우리가 계엄 선포와 내란 때문에 네. 6개월 낭비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일본이 여러 가지 뭐 아첨을 했다가 화를 네. 냈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계속 협상을 하니까 네. 결과를 내는 건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너무 짧아요. 6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7월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결론을 내야 되니까 짧고 뭐 서로 뒤랑 간을 보는 단계도 다 지나쳤고요. 또 안타까운 건 정의선 회장이 1월에 가서 또 트럼프가 어깨동무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그때 이미 투자 계획을 이미 다 터트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카드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엘라바마 공장 짓고 뭐 등등등 뭐 이렇게 투자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매우 만족해 있었죠. 근데 지금 그걸 다시 테이블을 꺼낼 수는 없고 그건 됐고 다른 거 더 가져와 봐. 다 합산해야죠. 합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시간이 있나요? 네, 네. 좀 짧게. 빠르게 보겠죠. 출생아 수가 늘었어요. 네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이게 지난 25년 동안 30년 5년 동안 보면 출생아 수가 드디어 늘었습니다. 11개월 연속 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네. 가능한 일인가? 네. 그래서 보면 인구 구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짧은 3년 동안만 가능한 반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혼인이고요. 파란색이 출생아 수인데 보면 끝에 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지금 2025년이네. 네. 2025년. 네,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최근 5년 동안 본 건데 코로나 팬데믹이 쭉 떨어지다가 2024년부터 결혼이 늘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 결혼 못했던 분들 결혼을 하면서 신혼부부가 이제 아이를 좀 낳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인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이 여성이고 파란색이 남성인데 이 지금 파란색 막대로 음영을 그은 부분이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30대 초반인 거잖아요. 네, 초반 이 부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살짝 또 늘어나겠죠. 이게 그래서 보면 이 그림 마지막 보시죠. 이게 맨 오른쪽이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고 이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에코 세대로 가잖아요. 네. 베이비 부모들이 낳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 앞으로 3, 4년이 지나면 이 세대가 다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되면 진짜 인구 절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잠깐의 반등이다. 구조적인 반등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한국은 이미 그 인구 감소 절벽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스토리 알고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부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다 준비해 놨다가 막 출범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엄 터뜨려 가지고 다 망가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획할 때 인구부 기획할 때 우리가 인구부 출범하면 정권 내내 출생아 수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5년 동안은 늘어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업적이 되고 이거를 정권 장출한다. 이런 계획을 제가 그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랬으나 그 스스로 걷어차고. 네, 걷어차고 뭐 탄핵 때문에 뭐 그거 자체도 뭐 못했네요. 사기였지만 네. 못하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 하시죠. 되겠는데요.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핫한 뉴스 살펴봤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또 말빨센 강정수 박사님하고 AI 이야기 지속할 텐데 테슬라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